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단어의 어원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원, 알다시피 이 단어의 어떠한 그 근원이라고 할까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일부 A라는 선생들은 당연히 어원을 알면 단어 암기가 쉽다란 말하죠. 단어 암기하기에 쉽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미리 나온 거니까 미리 알려줄게요. 이런 단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밑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dissimilar한 단어죠. 밑에 쭉 이제 밑에 미래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 단어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자, 네, 어원을 살펴본다면 this는 이거죠. x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뜻이고 simi란 말은 same 같다는 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아마 형용사로 다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른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dissimilar 하면 다른으로 암기하면 되지 통째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분석하냐 라는 그 B라는 강사들의 말도 설득력이 있죠. A라는 강사는 그럼 이렇게 알고 나면 좀 더 암기하기 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어원에 관련된 언어 단어장들도 있죠. 네, 과연 이것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원어민처럼 해석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제가 깊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우선은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 이상한 것까지 들어가서 도저히 그 단어가 왜 이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어원을 알면은 그 단어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깊은 뜻.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국어 하듯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국어를 하면은 한자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자락, 산뜬성, 등산할 때 산자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산불 하면 이게 연상이 되죠. 산기슭 연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모른다면 산 자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산기슭 통째로 암기한다거나 산불을 통째로 암기해서 앞에 했던 산기슭이나 산자락이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면 이거는 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코미디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원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에 있어서의 한자와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어원을 전혀 모르고 그냥 통째로 외운다는 것 자체도 이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것도 또 잘못하면 코미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역사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전혀 지금 연상이 되지 않는 단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학생들이나 강사들은 영어 강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잘못된 형태로 단어를 알려줘요. 이를테면 시작해 볼게요.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학생들이 약간 애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바이란 말은 이게라는 뜻이고 링이라는 단어가 언어거든요. 두 개 언어하는 아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바이런 거면 이중 언어 이렇게 알려줘요. 학생들 이중 언어 하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 맞지만 바이링구얼이라는 단어에서 바이란 말의 어떤 어감, 링구얼의 어감을 갖고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죠. 하여튼 어느 정도 이게 국어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트랜스란 말은 A에서 B로 뭔가 이렇게 가로지른다는 느낌에서 transfer
transfer는 ferry, 옮긴다 뜻인데요. transfer knowledge, 지식을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across라면 cross하는 거죠. 그들의 랭귀지를 크로스해서 지식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강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들의 언어를 교차해서라고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걸로 교차해서.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across라는 단어에 교차해서란 말을 한글로 쓰는 순간 학생들은 across를 교차해서를 암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across를 교차해서를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across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교차해서란 말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끊임없이 단어를 한글말로 암기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져.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야, across는 크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크로스. 그러니까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크로스 되는 거 서로 간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크로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들 나왔죠. S가 붙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들 사이에서 제가 사이에서라 바로 할게요. 그들의 언어들 사이에서 지식이 전파된다. 그러면 제가 사이에서라고 해서 갈게요. 어때요? 그럼 또 어크로스 학생들은 사이에서라고 암기할 거예요. 크로스란 단어가 뭐죠? 이거예요. X. 십자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크로스에서 지식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transfer, 옮겨진다는 거죠. 자, 오버는 알다시피 take over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죠, 오버가? 뭔가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overcome, 넘어가는 겁니다. reduced input이라고 했어요. input 하면 딱 느껴보죠. 들어왔다는 거죠, 안으로. 근데 이것도 투입량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강사들, 투입량. 각각 언어에 줄어든 투입량. 와, 이거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한글로 바뀔 때도 그대로 단어의 어감을 살리면 줄어들었죠, 들어오는 게 언어가. 각각의 언어에서 줄어들었어요. 들어오는 양이 줄었어요. 물론 투입량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닌데 언어가 각각 언어에서 인풋이 줄어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이 말이 이상하나? 하여튼 줄어든 그 단어의 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국어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단어를 그들의 언어 중에 하나의 언어에서 아는 애들이 또한 더 많은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도 알더라. 해석됐나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강사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기만 했죠? 이거예요. 제가 관계사를 설명 안 했거든요. 분명. 대부분 강사들은 관계사를 설명해요. 이게 국어 아이들 후 가로 열고 어디까지 동사 나오고 두 번째 동사인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로 닫고 이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설명하죠. 저는 그런 거 분명 안 했어요. 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유는 언어는 구조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예요. 볼까요? 이게 언어를 하는 아이가 안다고 했죠. 뭐라는데 더 많은 단어를 다른 언어가 있는 하나의 언어에서 알아. 그러면 또한 알게 되죠. 더 많은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한 단어에서 한 언어에서 많이 알면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안다. 끊고 맺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뭔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타고난 재능이죠. 호모사피엔스만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끊고 맺는 건 과학적으로 이미 발견됐어요. 구조로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구문독해 하는 학생들이 그 강사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왜 문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위에. 반대손이에요. 이거 오른손을 봤으면 왼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반면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해가 되지 그냥. 오른손을 봐서 왼손을 봐야죠. 아이들이 안 봐도 또한 경험을 해요. 언어의 서로 간의 fear, 방해가 되는 거. 언어가 서로 방해가 돼.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어때요? 분리해서 해석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오죠. 이걸 간섭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간섭을 경험한다. 뭐 이해는 가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본다면 인터란 말이 서로고 fearance가 방해니까 서로 방해가 되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연구에서 안쪽을 추적해 봤어요.
이게 우거하는 16살, 16개월 된 아이가 과연 라임이 있는, 운율이 있는 그러한 단어를 배울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이 유사하지, same이라고 했죠? 전혀 유사하지 않은 언어를 배울 때 배운 아이들이 퍼포먼스가 더 안 좋아요. 어떤 아이보다? 더 많이 유사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유사하지 않은 것보다는 유사한 거 배우는 애가 더 낫다는 뜻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사전에 있는 다른으로 해석해 볼게요. 사전에 다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요. 배우는데 다른 언어를 배운 아이가 더 못한다고? 더 많이 유사한 언어를 배우는 애보다? 무슨 말이죠? 다른 언어라면 영어하고 국어를 배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유사한 언어는 또 뭐야? 국어하고 사투리 배웠다는 얘기야? 우리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 사투리 그거 외우는 건가? 정확히 이미지가 안 오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예? 원어민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원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할까 봐 제가 또 걱정도 되는데 꼭 뭐만 얘기하면 학습하겠다고 뭐만 하면 욕심을 부려. 부리지 마. 욕심 제발 좀. 그러니까 너 주변에 쓸데없는 강사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자꾸.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알잖아. 우리가 등산할 때 생각해봐. 등산할 때 이 산자와 그렇죠? 산 꼭대기란 말 때 산과 산 정상할 때 산과 그죠? 아까 말했던 산불에서 산과 다 같은다는 거란 걸 우리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쵸? 우리 인간이라면 원어민이라면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하여튼 유사하지 않은 언어를 배운 게 예를 들면 영어하고 국어하고 사실 유사성이 더 떨어지죠. 근데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우리말은 좀 비슷한 게 있죠. 한자 문화권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런 유사한 언어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언어 이런 훨씬 더 의미가 오죠. 그래서 해석이 뜻이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실제 세계에서 복화의 사이즈는 블러리 해석 안 해도 복화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디스밀까지만 봐도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영어의 특징이죠. 하여튼 아이들의 진짜 세계 리얼 세계에서의 복화의 사이즈는 다르다. 이거 다르다. 낯이 붙었죠? 다를 게 없어. 얼마나 유사한가 그들의 언어가 그렇죠?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서 얼마나 유사하지? 유사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다르진 않아요. 같다는 거죠. 그것이 서제스트란 말은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아닐까? 라고 제안하는 건데 랭귀지의 유사성 IT가 버티면 추상명사가 되죠. 그래서 언어의 유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오버가 전반적인 거잖아. all 모든 걸 덮는 거니까 모든 걸 덮은 전반적인 그런 율 언어 acquisition 하면 acquire에서 나온 거죠. acquire 얻다 획득하다. i언부터 이제 명사가 되죠. 얻는 행위. 언어를 습득하는 거에 전반적인 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로 했을 때는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봐요. 영어 단어를 어원을 알아야 합니까? 라면 알아야 돼요. 근데 어원을 강제적으로 단어장 암기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원어민처럼 해석하려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 암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긴 알아요. 디스가 아니다 뜻도 알아요. similarly 같다 뜻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디스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오케이? 또는 ITY가 붙으면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 beautiful, beauty, 미, 아름다움. 이거 추상적인 거죠.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즘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교차 해설한 말 강사들이 하더라. 사이에서 바꾸면 어떠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한글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하는 그 학생들이 정말 어크로스가 교차해서 한 말 써놓고 암기하게 되는, 그걸 제시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크로스 교차해서 암기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죠. 어크로스는 그냥 크로스거든요. 가로지르는 건데 이걸 그냥 개념을 못 가르치니까 한글을 바꿔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차해서 뜻을 암기하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거 제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전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1950년대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날이죠. 해방부터 볼게요. 그냥 저는 일제시대니까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영어에 한해서는 단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한 스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이. 단 한 발짝도 진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영어 강사들이 옛날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전혀 발전도 없이 있는 거 그대로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말장난 좀 하죠. 어원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영어의 어원을 알면 좋지. 그런데 이것을 단어장을 통해서 통째로 암기해야지 그 어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니?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원 알아야 됩니다. 모르시면 영어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우리 한자 모르면 안 되듯이. 등산이 한자입니까? 한자예요. 산꼭대기 사는데 한자예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구문독해 자꾸 얘기해서 자꾸 신경 써요. 구문독해라는 거. 자,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나는 비판을 할 거야.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올소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관계사를 집어넣고 후 관계사 집어넣고 관계 닫고 이래야지만 학생들이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이런 전혀 발전도 없는 강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수라는 거, 99%가 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만 잘 해가지고 학생들 이빨림이죠. 이빨림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저 도움 받았는데요. 도움 받죠. 왜? 언어는 영어라는 것도 언어거든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된 거지 이들이 이런 분석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막 뛰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지 네 발로 우리가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어 자체는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 번도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제시할 수가 없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운 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커다란 일을 하는 듯 그냥 뭐 문법적인 뭐 어떠한 뭐 정당성을 뭐 확보했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강사들의 99%예요. 발전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